네. 네. 이제는 아유, 커피 믹스도 네. 타이거 사카 커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카린 한 박스 모두에게 증정합니다. 사카린. 네. 사카린 한 박스 증정이에요, 진짜. 그래요? 네. 이게 어르신들이 사카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그래, 안 좋지. 네. 근데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고. 타이거 자, 사카 커피입니다. 대만 현재 네. 왕수봉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엄수봉입니다. 아유. 여기를 조금 늦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13일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뭐 투표하려고 귀국하시는 대만 분들이 많아요. 왕 교수님도 투표하러 가신 거예요? 예, 네, 이제 어차피 오. 이제 다음이라서 예, 대만에 왔는데 이제 투표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야, 네. 대단하신데. 진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아, 그 대만 분들이. 네, 확실히 누구 찍을 분이 있는가 보군요.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안 물어볼게요. 네. 네. 자, 지금 판세가 어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제가 이제 투표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이제 대만은 부재자 투표가 없잖아요. 한국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 대만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그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16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중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일단 투표장을 설치하는 거를 허용할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예, 그리고 뭐 투표를 정말 진행하더라도 이게 혹시 뭐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부재자 투표를 이제 선택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조만간은 될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안 하는구나. 네, 워낙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 누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아요, 현지에서? 사실 이제 언론에서 보시면 이제 접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의 이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대만은 이미 이 조사, 이제 언론 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곧 선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몰래 들은, 이제 기자님한테 몰래 들은 얘기인데. 블랙아웃 기간이군요. 네,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들은 얘기인 바로 의하면 거의 지금, 민진당, 즉, 현재 이제 집권당, 친미 성향이 있는 집권당이 현재 10% 차이 정도 나서 거의 뭐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그래요? 현재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은 저렇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다른 나라처럼 과반 못하면 뭐 결선 투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네. 근데 이번 선거가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민진당이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느냐 마느냐 네. 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대선과 함께 같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저희는 이제 입법위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입법위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예. 네, 그래서 입법위원 선거에서 현재 민진당이 과반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의석에 지금 요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요게 사실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총통 선거는 뭐 과반이 훨씬 안 되잖아요. 30%대 지지율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이번에 주로 이제 대만은 당이 두 개였습니다. 이제 민진당, 국민당 이렇게 두 개 당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민진당은 초록색, 이제 국민당은 파란색.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의 대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민중당이라고 중립 성향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민중당이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 각 당의 후보들의 가장 큰 뭐 차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적 차이. 예, 그들이 뭐 음. 주장하는 게 뭐가 제일 다릅니까? 근데 사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안,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여기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경제라든지 뭐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 정책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그냥 다 지원하자 뭐 이쪽인데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뭐 그냥 친하게 지내자 정도야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교류를 통해서 약간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같이 가자, 우리가 교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정치적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근 이제 젊은 세대들이요.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이니 뭐 반중이니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해가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는데 근데 반중 감정은 있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중국과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약해졌어요. 젊은 층 지지자들이 반중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연령대별 표심은 그러면 젊은 2030 같은 유권자들은 오히려 집권 민진당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이게 이 연령 분포라고 보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민당을 많이 지지하고요, 친중. 이분들이 대다수가 예전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후진했을 때 같이 따라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민진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고, 뭐 정책도 이제 젊은 사람 쪽 위주로 많이 이제 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선거가 문제는 뭐냐면, 이 민중당 후보인柯원저 후보가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柯원저 후보가 지난 8년 동안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네. 8년 동안 역임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세게 하세요.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이 또 약간 행동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노후된 다리를 철거하겠다 하면 딱 철거하고 내가 노후된 시장을 리모델링 하겠다 하면 딱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이게 추진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일부 젊은 표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번 이제 민진당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근데 그분은 원래 타이페이 시장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느 당 소속이었는데요? 이분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아, 무소속이에요? 네, 처음에는 무소속이었다가 민중당이라고 이제 창당을 했군요. 예, 창당을 한 거고요. 이분이 원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대만대학교 외과 의사였어요. 대만대. 네, 외과 의사였다가 정치로 이제 돌아서신 분이죠. 근데 요 당이 이제 재밌는 게, 요 당이 지금 현재 창당 4년 차거든요. 근데 창당 4년 차인 당치고는 국회의 의석수가 한 5석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창당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된 당이죠. 그래요? 5석 있는데 잘 된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이번에는 8석에서 10석에서 뭐 내지 12석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요 정도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거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구도는 나온 것 같긴 한데, 현 정부, 그러니까 현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어쨌든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蔡英文이 지금 거의 이제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40%는 굉장히 높은 게, 그 지난 정권인 이제 국민당 마잉조 대통령도 8년 동안 집권을 하셨는데, 8년 동안 거기 이제 마지막 기간에, 재임 기간에 이제 지지도가 10% 미만인 거에 비하면, 이번 정권은 굉장히 지지도가 좋습니다. 아주 뭐, 강경한, 그죠? 네. 대중 정책 같은 것들이 젊은 층의 인기, 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蔡英文대통령이 사실 가장 이제 업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대만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대만 정부는 바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네, 마스크를 이제 그 앱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개인당 몇 개씩 살 수 있고, 요거를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서, 대만은 사실상 감염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지지를 하고, 또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도 좋았고요. 심지어 뭐 GDP는, 인당 GDP는 한국보다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맞네. 재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화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지위가 사실상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제가 연결이 된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대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인가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네, 많이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하셨구나. 굉장히 궁금해요. 그 심리는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대만도 사실 뭐 위안부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일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이 중국에서 국민당이죠 그때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제 관원들을 이제 파견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해서 대만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철도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건설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시켜줬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위생관념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대만 사람은 사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자기들한테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 그때 삶의 질이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근대화를 시켜줬다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개석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민주화 운동에 많이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건이 있어서 사실 일본 시대가 우리가 더 잘 살았구나, 더 편안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그때 거의 창씨개명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창씨개명 같은 거 안 했냐고. 아 그런 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더 나아졌다. 생활이 더 나아졌어요. 교육이라는 것도 받고 그리고 저 한국과 달리 대만 사람들은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막 그러면 변호사도 하고요, 의사도 하고 약간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전문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좀 많이 실제로 그래서 대만 가면 왜 정말 일본풍 마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일본풍 마을, 일본 식당 엄청 잘 되고 있죠. 조선처럼 수탈을 안 했는 말이구만. 지금도 일본이랑 굉장히 친한 편이에요. 그럼요. 지금 사실 이제 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이유가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보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농산물든 뭐 수출품 같은 거를 중국에서 지금 일본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의존도를. 근데 한국하고는 조금 거리를 느끼죠. 한국하고는 여기 사실 여기 한국 드라마, 케이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과는 이제 물어보면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요, 뭐 BTS 너무 좋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 하면 좀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끊을 때 좀 세게 끊었잖아. 단교할 때. 단교할 때. 첫 번째는 단교고 두 번째는 뭐 스포츠라고 자기들은 하는데 아시아 스포츠 때문에. 아, 그래요? 스포츠 왜요? 네. 야구? 아니, 그때 태권도였나? 네. 아, 그때 뭐 감정 안 좋은 게 또 사건이 있었군요. 네. 그때 이제 심판이 아마 한국에 좀 유리하게 편파 판정. 아시안 게임 때, 아시안 게임 태권도 때. 같은 거는 한 번씩 저거 좀 그래 해줘도 되는데. 그때 많이 이제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좀 광 교수님 얘기 좀 잘해줘요. 우리 대만 좋아한다고. 뭐 네. 감정 풀라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젊은 분들도 그 한국과 단교 이거를 알고 계시나? 아니면 그냥 어른들한테 듣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이제 어른들한테 듣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약간 이럴 때마다 좀 사건이 터져요. 막 2016년대 보면 그 왜 YG 패밀리 밑에 있는 YG인가요? 네. 그 트와이스라는 찌 사건도 있었고, 네. 아, 맞아. 그때 그 무슨 국기 들고 뭐 이래갖고 약간 좀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만 출신 연예인이 이제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이제 흔들었더니 중국에서 강력 대응을 하고 이제 한국 측 그 대표가 아마 이제 사과를 시켰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양쪽이 다 감정이 많이 상했죠. 사실 그건 중국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억울한데 그거는. 중국한테 뭐라고 했지만 한국도 이제 그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 선거 얘기 여쭤보다가 대부분 그러니까 저 왕 교수님 결론을 내셔버려가지고 민진당이 될 것 같다는 얘기시죠?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엊그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과반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이. 네, 지금 3당 모두 다 과반은 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아마 이제 민진당이 당선되더라도 아마 민중당의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민중당이 그러면 거기서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정치력을 발휘하겠죠. 민진당이 그냥 승리를 해버리면 대중관계는 조금 더 경색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 그 지정학적 불안감 같은 거는 더 좀 고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것도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보복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군사력 보복은 현지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아까도 네네네. TSMC 말씀하셨는데 음. TSMC가 사실 주요 반도체 생산은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만약에 이제 군사 보복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중국도 면치 못해서 아마 지금 군사력 보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지만 경제 보복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 스튜디오 언제 오세요, 우리나라? 저는 2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2월 중순에. 설 지나고 네. 봅니다. 네. 오시면 네, 한번 투표, 예. 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투표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대만 분인데 한국 분보다 한국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자 우리 왕수봉 교수와 함께 대만 총통선거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네. 자 이제 또 장이 시작되네요. 오프닝 벨 시간이죠.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